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낚시 ET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ETF와 낚시 ETF를 구별하는 안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주인공은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입니다. 타미당 2호의 차트입니다. 예전 타미당 7이고요. 주가 상승보다는 월 배당으로 안전하게 1%씩, 그래서 연에 한 10% 정도를 추구하는 형태로서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고, 실제로 최근에 주가까지 많이 오르면서 감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지 ETF로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고요. 그 다음에 코미당 10으로 구분이 되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실제로 각각 배당이 10%, 배당이 12%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S&P를 추종하는 것을 보통 기본 벤치마크라고 해서 딱 중간에 서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P보다 얼마나 성과가 뛰어났느냐, 얼마나 성과가 떨어졌느냐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S&P는 1년 동안에 3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타미당도 배당주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26.5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차익과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을 합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결코 S&P에 많이 뒤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S&P의 아래 위 변동성보다는 기본 타미당을 가지고 있는 SCHD의 실제로 아래 위의 표준 편차 변동성은 훨씬 더 작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타미당 그리고 슈드였던 거죠. 슈드의 스킴은, 특히나 타미당 7의 스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식을 기본적으로 잘 좋은 종목들을 보유를 합니다. 다우존스 US 디비던 100이라는 지수를 기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지수를 바탕으로 SCHD만의 특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배당,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일정 수준 넘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SCHD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타미당, 솔미당, 에미당, 그리고 하나 뭐야? 코미당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이 슈드의 포트폴리오를 일정한 그 라이선스 비용을 주고 추종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죠.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실제로 콜옵션 매수자들이 도박성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 상승을 추구하는 형태. 근데 주가가 S&P가 생각보다 급등을 하진 않으니까 이 날렸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정확히 반대되는 콜옵션 매도에서 이 프리미엄을 먹어서 이자를 주는 형태, 배당을 주는 형태로 콜옵션 매도 그리고 주식 보유하는 그런 스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덱스도 비슷한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점은 2%만큼 조금 더 공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콜옵션의 매수자들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콜옵션 매수자들은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거고, 제로섬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은 0이에요. 근데 콜옵션 매도자는 이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여기서 준 프리미엄을 여기서 받은 다음에 나는 주가가 대신에 일정 수준 오르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가 제한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2%만큼 더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타미당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타미당 2호가, 근데 코미당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프리미엄을 좀 더 받죠. 그렇지만 행사가가 여기라고 치면은 행사가 콜옵션이 행사될 가격, 여기 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약간 더 위험할 수 있죠.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데, 이만큼 올라가야지, 이게 가격이거든요. 이게 수익률이고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야 행사를 하는데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준 형태로서 막권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까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고 배당이 조금 더 나오는 형태가 유리했던 게 바로 코미당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미엄을 타미당보다는, 타미당 요만큼 받는다라고 치면은 코미당은 이만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10% 배당 재원, 이게 12% 배당 재원입니다. 물론 슈드의 기본 배당은 3% 정도로 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내용은요, 다우존스 US 디비던 100이란 지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상품들을 추정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서 이런 ETF를 구성할 때는
슈드, SCHD의 기초자산을 사용한다라고 명명하고 있고, 이 SCHD를 사용하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95% 이상만 같은 지수의 종목들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추종하라, 아니면 종목수를 기준으로 반 이상 추종하라라고 하면은 스킴이 조금씩 달라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다른 상품들을 하더라도 다 비슷한 스킴으로 운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을 쓰려면은 이런 정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입니다. 자, 미국 배당 100인데요 SCHD가 아닙니다. 그리고 데일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커버드 콜인데 고정이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나오면서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SCHD라고 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이라고 현혹하는 멘트를 사용합니다. 사실은요, SCHD랑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미국 배당 100이라는 인덱스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SCHD를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성과도 떨어지고 수익률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미국 배당 100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배당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지 SCHD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옵션의 매도 형태를 보면은 옵션의 매도 빈도를 늘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일리거든요. 우리가 앞서 보셨던 타미당과 코미당은 월별 만기입니다. 얘는 데일리 만기인 거죠. 데일리 만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수의 상승에 많이 참여한다라고 90%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목이 많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옛날 거라서 제가 실제로 오늘자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SCHD 종목입니다. 시스코 있고요. 그다음 브리스톨 마이어스 있고, 홈디포, 블랙록, 쉐브론, 버라이즌, 그다음에 알트리아,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TXN이거든요. 자, 슈드의 포트입니다. 슈드의 포트 SCHD.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라이즈의 방금 이게 490600을 쓰는 미국 배당 라이즈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거든요. 자, 슈드의 포트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ETF로 들어가 있습니다. 7%로요. 달라요. 일단 시스코, 코스트코, 홈디포는 똑같은데 쉐브론 똑같고, P&G 있고, 존슨앤존슨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XN 있고요. FB, 코카콜라. 일단 포트가 달라요. SCHD랑.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방금 슈드의 포트를 그대로 제가 복사하는 거거든요. 똑같죠? 시스코,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홈디포, 블랙록, 쉐브론, 버라이즌, 알트리아, TXN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슈드 포트를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복제하려고 라이센스 비용을 주고 따라 만든 포트고요. 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뒤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그럼 해당 ETF는, 자, 우리 그 연간 등가 보여드렸죠. 아까 490600이 라이즈고요. 얘가 타미당 2호입니다. 60%고 46%예요. 14%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살짝 연간 등가로 보면은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하게 슈드를 추종하는 것처럼 아까 코멘트 보셨죠. 그렇게 써놓는데 이거는 결국 슈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까봤습니다. 주식의 90%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진화한 전략이래요. 솔직히 이런 거는 우리가 가장 뛰어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이나 어떤 국가에서 이 감사하는 기관에서 가장 진화한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라이즈의 안티도 아니고 뭐 전혀 아닙니다만, 이런 현혹되는 말들과 그다음에 데일리 매도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월 분배라고 하거든요. 데일리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로또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타이거 미국 배당 옛날에 타미당 7이라는 숫자가 자극적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못 쓰게 2호로 바꿔놓고 안정적인 월분배 추구란 이걸 키포인트로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놨는데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제가 10월달에 한번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들은 슈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SCHD가 아니라 한경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캐디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캐디 미국 배당 100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겁니다. 슈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배당주에 특화되어 있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ETF가 아니라 캐디 한경 지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운영력도 지금 동종 펀드의 운영 경험이 없다라고 제가 해놨었네요. 이건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이 ETF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오늘자로 다시 보면 아직도 안 적혀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공시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금감원에 상장 신고할 때 이거 들고 뽑아서 직접 가야 됩니다. 옛날엔,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트에다가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양식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뭐 개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솔직히 좀 이유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슈드라는 이름을 쓰려고 보면은 솔직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을 쓰려면 라이선스 비를 줘야 돼요. SCHD에 줘야 되고 다우존스 S&P 인덱스에도 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을 주면서 라이즈는 우리나라에선 4위, 5위 하나? 3위에서 한 5위 정도 할 겁니다. 3위가 근데 에이스인 것 같고, 하여튼 3위 에이스와 라이즈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과 비슷하게. 근데 1, 2위 타미당과 코미당을 따라잡으려면은 수수료를 아껴야 될 거잖아요. 수수료 실제로 0.2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0.25, 사실 0.5, 0.6을 주더라도 14%가 연간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캐디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지수 산출 기관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물론 캐디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캐디를 추정하는 인덱스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조금 저는 이제 슈드를 설명하는 과정, 저런 것들이 좀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혼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니버스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있죠. 비슷하게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특히 여긴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 종목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 고르는 거는 제가 지금 당장 블룸버그 켜가지고 시총 상위부터 100만 달러 이상인 유동성, 그 다음에 배당금 10년 이상 지급한 거 치면은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르는 게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르는 거를 앞서 코미당, 타미당, 에미당, 솔미당은 슈드의 라이선스 비용을 주는 거고, 보통 0.1에서 한 1% 사이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는 아니겠죠. 수수료가 0.4% 정도 되니까 0.4에서 0.6 정도.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퀄리티 점수라고 해서 자산 대비해서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거고, 자산 대비해서 수익률이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의 비율의 0.5%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돈 잘 벌고 자산 현금 흐름 좋고,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수익률이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검증이 안 됐잖아요. 실제로 수익률을 떨어지고. 근데 이런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4%에서 0.1%까지 알아서 이제 그 비중을 달리 하겠다라는 건데, 벤치마크가 사실 없는 셈이죠. 근데 벤치마크를 이제 타미당하고 비교해버리면 확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아까 데일리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데일리랑 그 다음에 월별 만기 옵션, 얘가 타미당이고 얘가 이제 라이즈예요. 매일매일 만기 옵션을 사고 팔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옵션에 대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40% 이내로 알아서 하라고 버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유동성이 좀 있으면 40% 이내에서는 좀 유동성 있게 운용력이 알아서 좀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데일리는요, 뭐 맨날 옵션을 사고 파니까 맨날 급등 안 하면, 아까 보셨죠, 콜옵션 매도거든요. 콜옵션 매수자잖아요. 매수자가 맨날 급등 안 하면은 손해보는 구조예요. 그리고 콜옵션 매수자들은 늘 손해보는 입장에 있지만 한 번 대박 나면은 이게 크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콜옵션 매도자는 이제 시장이 거의 프리미엄을 따먹다가 한 번 급등할 때 손해보는 게 바로 옵션 매도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만기는 사실상 오늘 시장을 급등 급락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40% 버퍼를 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데일리 옵션들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주고 뭐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이건 대응 불가입니다. 하루 만에 만기가 되고 끝나니까, 여기서 만기가 끝나면은 손해 확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정이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월 1회 관리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급락했을 때 조금 더 옵션에 대한 뭐 이렇게 버퍼를 두고 주식을 좀 더 산다거나, 급락했을 때 약간씩의 장기적인 트렌드, 뭐 한 달이지만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시장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루 이렇게 올라버리면 털리는 거예요. 물론 주식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옵션과 어떤 주식의 적절한 조화를, 버퍼를 두고 유동성 있게 좀 이렇게 탄력성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요. 거래를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자준 변동성으로 인해서 손실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굳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보수 0.23 정도 싸다고 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뭐 기분 나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슈드 따라한 거, 그리고 이렇게 이름 현혹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약간 이런 것들은 진짜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ETF를 선별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선별하는 뭐 이런 뭐 내용,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굳이 저런 걸 할 필요는 없다. 포트폴리오 분산하라고 했잖아 네가. 하지만 저런 걸로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실제로 채권이나 아니면 금, 아니면 뭐 또 다른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로 분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